이 보십시오. 여기 등산로에서 취사행위 금지인 거 모르십니까? 담배 빨리 끄십시오. 진아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산 중턱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년은 뭐냐? 니년이 뭔데 나대냐? 이쁜 아가씨, 여기는 위험하니까 빨리 꺼지세요. 안 그럼 이쁜 얼굴에 흉 생겨요. 어이, 말귀를 못 알아듣나? 오빠들이 기분 좋을 때 얼른 꺼져라잉. 괜히 혼나지 말고. 조폭 무리의 거친 욕설과 위협이 쏟아졌지만 육군 707 특임대 소속 서진아 중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이 산을 더럽히는 자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죠. 그 전에 잠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들어보시고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8시 서진아는 고향집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찾은 휴가였지만 몸은 여전히 부대에서의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기억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아침상 앞에서도 서진아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수저를 잡는 손도 절도 있게 움직였습니다. 진아야, 군 생활 고되잖아. 오늘만큼은 좀 쉬어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의 어깨가 예전보다 더 넓어지고 단단해진 것을 보며 자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서진아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하루라도 쉬면 감 떨어져서 안 돼. 습관이 생존이야.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육군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몸과 마음은 휴가 중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죠. 서진아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나서 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에서 등산복을 꺼내는 서진아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검은색 등산 바지와 회색 긴팔 셔츠를 보며 어릴 적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아버지가 사주신 첫 등산복이 바로 이런 색깔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서진아에게는 너무 큰 옷이었지만 아버지 손을 잡고 산에 오를 때마다 어른이 된 기분이었죠. 진아야, 산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단다. 정직하게 오르면 정직하게 보상해주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경찰이었던 아버지는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진아를 데리고 뒷산에 올랐죠. 그때의 서진아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산을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어요. 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노력한 만큼 정확히 돌려주는 곳이었으니까요. 등산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선 서진아의 모습은 당차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린 모습, 그리고 등산화까지 신은 모습이 완벽한 등산객이었죠. 하지만 옷 안에 숨겨진 단단한 근육과 날카로운 눈빛은 평범한 등산객과는 달랐습니다. 현관에서 등산용 배낭을 메고 나서려는 서진아를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물 충분히 챙겼지? 요즘 날씨가 더워서 탈수 조심해야 해. 그럼 챙겼지. 엄마, 걱정 마세요. 서진아는 배낭 속에 들어있는 물병과 비상용품들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부대에서 배운 습관대로 모든 장비의 위치와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었죠. 어머니는 딸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산에 또 가는 거야? 응, 아빠랑 자주 갔던 그 산에 갈 거야. 서진아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어머니도 그 산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죠. 남편을 잃고 혼자 딸을 키우며 지켜본 15년이었습니다. 서진아가 왜 그렇게 강해졌는지, 왜 특수부대에 자원 입대했는지 모두 이해하고 있었어요. 집을 나선 서진아는 천천히 산길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고 새들의 지저귀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하지만 서진아의 걸음은 여느 등산객과 달랐습니다. 발소리를 최소화하며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 그리고 지형지물을 파악하며 걷는 모습이 훈련된 군인의 것이었어요. 산 초입에 도착한 서진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떠올랐죠. 아버지는 항상 이 자리에서 오늘도 안전하게 다녀오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진아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빠, 다녀올게. 그리고 산으로 향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 산을 이제는 혼자 지켜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서진아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서진아가 산길을 오르기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을 텐데 어디선가 불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담배 연기와 함께 무언가 타는 냄새였습니다. 서진아의 걸음이 느려졌어요. 산 중턱으로 올라갈수록 냄새는 더욱 진해졌고 이제는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거친 웃음소리와 고성방가가 고요한 산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죠. 서진아는 본능적으로 발소리를 줄이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파악한 서진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등산로 한복판에 남성 7명이 둘러앉아 있었고 그들 주변에는 일회용 그릴과 소주병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금연 표지판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가장 먼저 서진아의 눈에 띄었죠. 조폭 무리의 복장과 행동거지를 보니 평범한 등산객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신이 새겨진 팔뚝, 험악한 인상,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등산객들을 의식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가 그들의 정체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서진아는 등산로 아래쪽을 살펴봤습니다. 과연 몇몇 등산객들이 멀찍이 서서 망설이고 있었죠. 나이든 부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다른 길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고 젊은 커플은 아예 산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들 조폭 무리를 피해 우회하거나 포기하고 있었어요. 서진아의 주먹이 서서히 쥐어졌습니다. 이 산은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곳이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 손을 잡고 수없이 올랐던 그 길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었죠. 더욱이 다른 등산객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내려가자. 저 사람들 뭔가 무서워. 멀리서 들려오는 등산객의 목소리에 서진아의 마음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아야, 옳지 않은 일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 용기가 아니라 비겁함이란다. 경찰이었던 아버지의 신념이 서진아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 있었죠. 서진아는 나무 뒤에서 나와 조폭 무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걸음걸이는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몸에 밴 습관대로 주변 지형과 상대방의 위치, 그리고 비상시 퇴로까지 순식간에 파악했습니다. 조폭들 중 한 명이 서진아를 먼저 발견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며 시선을 돌렸죠. 곧이어 7명 모두가 서진아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누가 오네? 어디 보자. 오, 꽤 이쁘네. 조폭들의 시선이 서진아에게 집중되었지만 서진아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등산복 차림의 깔끔한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서진아가 조폭 무리로부터 3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7명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서진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 보십시오.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산 중턱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폭들의 웃음소리가 잠시 멈췄죠. 서진아는 한 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등산로에서 취사행위 금지인 거 모르십니까? 담배 빨리 끄십시오. 군대에서 배운 정확한 발음과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에게는 그저 건방진 여자의 참견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대장격으로 보이는 40대 중반 남성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야, 이 년은? 이 년이 뭔데 나대냐?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이쁜 아가씨, 여기 위험하니까 빨리 꺼지세요. 안 그럼 이쁜 얼굴에 흉 생겨요. 어이, 말귀를 못 알아듣나? 오빠들이 기분 좋을 때 얼른 꺼져라잉. 괜히 혼나지 말고. 하지만 서진아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입을 열었죠. 정중히 말씀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셨나 보네요. 서진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가 한층 더 짙어졌습니다. 조폭들은 여전히 서진아를 우습게 보고 있었죠. 대장격인 40대 중반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야, 이 미친년아! 말을 못 알아듣나? 우리가 좋게 말할 때 꺼지라고! 그는 성큼성큼 서진아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18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이었고 팔뚝에 새겨진 문신이 그의 험악함을 더욱 부각시켰죠. 뒤따라 다른 조폭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진아를 에워쌌습니다. 형님, 전현 진짜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요. 여자가 혼자 와서 설치네, 설쳐. 조폭들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분위기는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멀리서 지켜보던 등산객들은 더욱 멀리 물러나거나 아예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아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죠. 대장이 서진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말로 할 때 얌전히 꺼져! 그의 손이 서진아의 어깨에 닿기도 전에 서진아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왼손으로 상대방의 손목을 잡아채면서 동시에 오른손 손날로 그의 목옆 경혈을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수없이 반복 훈련한 제압술이었죠. 으악! 대장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목을 움켜쥔 채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과 3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나머지 조폭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형님! 야, 이년아! 뭐 하는 거야? 미친년이 형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조폭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서진아를 향해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서진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자신의 긴팔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죠. 뭐야? 전현 뭐 하는 거야? 설마 옷 벗는 건 아니지? 조폭들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서진아의 예상 밖 행동에 당황한 것이었죠. 서진아는 천천히 회색 긴팔 셔츠를 벗어 옆에 놓았어요. 그러자 그 안에 입고 있던 국방색 반팔티가 드러났습니다.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국방색 반팔티만으로도 충분히 눈치챌 수 있었지만 서진아의 목에 걸린 군번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군번표가 햇빛을 받아 번뜩였죠. 저거 군번줄이잖아. 이야, 설마 전현 군인이야? 조폭들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아무리 깡패라 해도 현역 군인을 함부로 건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서진아의 체격을 자세히 보니 여느 여성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국방색 반팔티 아래로 드러난 서진아의 팔과 어깨는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습니다. 여성스러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강인함이 느껴지는 몸매였죠. 특히 팔뚝과 어깨 라인은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대장이 목을 감싸 쥔 채 일어나려 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진아가 가격한 부위가 정확히 급소였기 때문이었죠. 다른 조폭들도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는 천천히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금연, 금주, 취사금지 구역입니다. 즉시 정리하고 하산하십시오. 이번에는 확실히 군대식 말투였습니다. 명령조의 단호한 어투에 조폭들이 움찔했죠. 서진아의 눈빛도 달라져 있었어요. 휴가 중인 평범한 등산객이 아니라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 소속 서진아 중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야, 저 여자 뭔가 이상해. 형님도 한 방에 나가 떨어졌잖아.
조폭들 사이로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온 여성을 가볍게 보았지만 상황이 예상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진아의 침착한 태도와 확신에 찬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 대장을 순식간에 제압한 실력이 그들을 주눅들게 만들었죠. 서진아는 조폭들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어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정리하고 하산하시오. 조폭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결국 대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손짓을 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군인이면 뭐 어쩌라고? 여기서 군복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믿겠어? 맞아요, 형님. 전혀 그냥 허세 부리는 거예요. 조폭들의 목소리에 다시 기세가 돌아왔어요. 아무래도 산 중턱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누가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남을 것도 아니라는 계산이 선 것 같았습니다. 더욱이 상대는 여성 한 명뿐이었죠. 얘들아, 다 같이 덤벼! 전현 하나 못 잡겠어! 대장의 외침과 함께 7명이 서진아를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주변 지형을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왼쪽으로는 경사가 급한 비탈길, 오른쪽으로는 큰 바위들이 자연스럽게 배치되어 있었죠. 가장 먼저 달려든 것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마른 체형의 조폭이었어요. 주먹을 휘둘러 서진아의 얼굴을 겨냥했지만 서진아는 몸을 살짝 숙여 피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배운 근접 전투술의 기본기였죠. 이야! 마른 조폭이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나머지 6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진아는 재빨리 오른쪽 바위 쪽으로 몸을 이동시켰어요. 적들을 한 번에 상대하는 것보다는 지형을 이용해 1대1 상황을 만드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달려온 조폭은 덩치가 큰 편이었어요. 서진아를 향해 곰처럼 달려들었지만 서진아는 바위를 등지고 서서 상대방이 오는 타이밍에 맞춰 옆으로 빠졌습니다. 조폭은 멈출 수 없는 관성 때문에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죠. 아야! 야, 이 새끼야, 조심해! 조폭들의 계획 없는 공격이 오히려 서로에게 방해가 되고 있었어요. 서진아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등산용 돌멩이를 집어들어 세 번째로 달려오는 조폭의 정강이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조폭이 다리를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서진아의 움직임은 마치 산 전체가 자신의 훈련장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나무와 바위, 경사진 지형까지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전투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조폭이 뒤에서 서진아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서진아는 그의 팔을 잡고 앞으로 돌진하면서 유도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 더 큰 충격을 주는 기술이었죠. 조폭은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등부터 바닥에 떨어졌어요. 헉! 이제 남은 것은 대장을 포함해서 3명뿐이었습니다. 불과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4명이 쓰러진 것이었죠. 나머지 조폭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어요. 야, 진짜 전현 뭐야? 형님, 이거 장난 아닌데요? 서진아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숨도 크게 차지 않았고 옷에 먼지만 조금 묻었을 뿐 멀쩡한 상태였어요. 오히려 조폭들이 더 지쳐 보였습니다. 계획 없이 달려들다가 서로 부딪히고 바위에 머리를 박고 넘어지기를 반복했으니까요. 마지막 경고 드렸죠. 서진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이 조폭들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자신감과 아버지의 추억이 깃든 산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하나로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대장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소리쳤어요. 야, 이 미친년아! 끝까지 해보자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차례차례 쓰러지는 것을 본 충격이 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끝까지 버티려 하고 있었어요. 서진아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전투 자세를 취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갈 차례였습니다. 산 아래에서 지켜보던 등산객들이 더 멀리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누가 이길지 분명해 보였어요. 서진아의 눈빛이 한층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육군 707 특임대에서 단련된 진짜 실력을 보여줄 시간이었죠. 남은 조폭은 대장을 포함해 3명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은 확실히 달랐어요. 4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움직임에서 무술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야들아, 뒤로 빠져! 대장이 나머지 2명을 뒤로 물리치고 서진아와 정면으로 마주섰어요. 키가 185cm에 몸무게도 90kg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서진아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죠. 어디 한번 해보자! 군인 양반! 대장이 유도 자세를 취했습니다. 과거 선수 출신이라는 것이 그의 움직임에서 확연히 드러났어요. 서진아도 처음으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상대였죠.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대장이 서진아의 허리를 노리고 달려들었고 서진아는 옆으로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장의 경험이 만만치 않았어요. 서진아의 움직임을 예측한 듯 방향을 바꿔 그녀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잡았다! 순간 서진아의 몸이 공중에 떠올랐어요. 유도의 업어치기 기술이었습니다. 서진아는 낙법으로 충격을 줄이려 했지만 바위와 나무 뿌리가 있는 산길에서는 완벽한 낙법이 어려웠죠. 서진아가 처음으로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등과 어깨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어요. 대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서진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하지만 서진아는 쓰러진 상태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굴러가면서 주변을 살폈고 손에 잡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의 딱딱한 돌멩이였죠. 대장이 서진아의 목을 누르려 몸을 숙이는 순간 서진아가 돌을 들고 일어나며 그의 측두부를 가격했습니다. 동시에 다리로 그의 무릎 뒤쪽을 걸어 중심을 무너뜨렸어요. 이번에는 대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진아는 재빨리 일어나서 경사진 지형을 이용했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찍는 공격은 평지에서보다 훨씬 강한 충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대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나머지 2명의 조폭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서진아는 숨을 고르며 그들을 바라봤어요. 여긴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서진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이 산을 더 이상 더럽힐 수는 없다는 의지였죠. 대장이 완전히 쓰러지자 나머지 2명의 조폭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항복이야. 항복. 우리가 졌어. 제발 그만해줘요. 싸움이 끝나자 산 중턱에는 고요함이 다시 찾아왔어요.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서진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주변을 정리했어요. 흩어져 있던 소주병과 일회용 그릴, 담배꽁초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조폭들이 어지럽혀 놓은 등산로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작업이었죠. 그들은 모두 바닥에 앉아 상처를 어루만지며 서진아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휴대폰 있으신 분은 119에 신고해 주세요. 서진아가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던 등산객들에게 말했습니다. 50대 부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꺼내며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입니까? 뒷산 등산로에서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요. 신고가 끝나자 등산객들이 하나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피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서진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갈 생각밖에 못했는데. 50대 여성 등산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몇 달째 이 산에 못 올라왔거든요.
무서워서요. 다른 등산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서진아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오늘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 산을 괴롭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앞으로는 안전하게 등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진아의 말에 등산객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차가 산 아래 주차장에 도착한 모양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 2명이 등산로를 올라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관들은 조폭들을 차례로 연행했어요. 대장은 여전히 머리를 감싸고 있었고 다른 조폭들도 모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신고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경찰관이 물었고 50대 남성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등산객들의 시선은 서진아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저 아가씨가 저분이 우리를 구해주셨어요. 등산객들이 하나둘 서진아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관들도 서진아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서 7명을 상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죠. 조폭들이 모두 연행되고 나자 산은 정말로 평화로워졌습니다. 등산객들은 서진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하나둘 자신들의 등산을 계속했어요. 서진아는 국방색 반팔티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다시 회색 긴팔 셔츠를 입었습니다. 군번줄을 셔츠 안으로 넣고 평범한 등산객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경찰차가 떠나고 나자 산 중턱에는 다시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등산객들은 아직 서진아 곁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죠.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50대 여성 등산객이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진아에게 다가오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석 달째 이 산에 못 올라왔는데 오늘 덕분에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다른 등산객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 모두 무서워서 다른 산으로 가거나 아예 등산을 포기했거든요. 어떻게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정말 대단하세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었어요. 등산객들의 칭찬이 이어졌지만 서진아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다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생각이었죠. 이 산이 그래서는 안 되죠. 서진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산 위쪽을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오르던 그 길이 아직도 남아 있었죠. 조심히 내려가세요. 서진아가 등산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평범한 작별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이 산이 안전할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50대 남성 등산객이었죠. 그의 박수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동참했습니다. 산 중턱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서진아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고개를 작게 끄덕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등산용 배낭을 메고 산 위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저분은 어디로 가시는 거죠? 아직 등산을 계속하시나 봐요. 등산객들이 서진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아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끝났고 이제 원래 목적지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함이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사랑했던 이 산을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죠. 등산로는 점점 가팔라졌고 서진아의 숨소리도 조금씩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적지가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등산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들은 각자의 등산을 계속하거나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평범한 일상이 돌아온 것이었죠. 서진아는 국방색 반팔티에 소매를 살짝 당기며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군번줄이 셔츠 안에 숨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휴가 중이든 복무 중이든 서진아는 언제나 대한민국 육군이었습니다. 서진아가 마침내 도착한 곳은 산 정상 근처에 있는 커다란 바위였습니다. 평평한 윗면을 가진 이 바위는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자주 앉아 쉬던 특별한 장소였어요. 아버지는 이곳을 우리만의 전망대라고 부르셨습니다. 서진아는 천천히 바위 위에 올라앉았어요. 예전과 달리 이제는 혼자였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존재가 더욱 가깝게 느껴졌죠. 바위에 앉아 내려다본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고향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고 멀리 산줄기들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하늘도 평화로워 보였죠. 아버지, 지켰어요. 서진아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산이 이제 다시 안전한 곳이 되었습니다. 등산용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 한 모금 마신 서진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산 정상 근처의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어릴 적 이 바위에 앉아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진아야, 정이란 거창한 게 아니란다. 옳지 않은 일을 보고 모른 척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빠, 나도 커서 아빠처럼 될 수 있을까?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아이야. 그 마음만 잃지 말 거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서진아는 무의식 중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멀리 산 아래에서 등산객들의 작은 모습들이 보였어요. 아마도 조금 전 만났던 사람들일 거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안전하게 등산을 즐길 수 있을 것이었죠. 서진아는 국방색 반팔티 위로 다시 회색 긴팔 셔츠를 입었어요. 군번줄도 셔츠 안 깊숙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체성은 숨겨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 어디서든 서진아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었고 동시에 아버지의 딸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휴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의 등산은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서진아는 천천히 바위에서 내려왔어요. 하산길에 오르기 전 서진아는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바위, 그리고 이제 다시 평화를 찾은 이 산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서진아가 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걸음으로 하산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켜졌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산에는 여전히 군인이 살고 있었어요.